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카리스마, 대담함,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책, 리더를 키우는 생각의 힘은 역사적 인물부터 현대 경영의 신화까지 리더십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 자료를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정말 강력 추천드리니 꼭 읽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 1. 아이젠하워의 끈 비유 리더십의 본질.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강렬한 비유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하 장교가 그에게 물었죠. 리더십을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책상 위에 끈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끈을 뒤에서 밀어보게. 부하가 끈을 밀자 끈은 비틀리고 뭉쳐졌습니다. 이번엔 앞에서 당겨보게. 이번엔 끈이 곧고 바르게 움직였죠. 그리고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네. 이 장면 정말 강렬하지 않으신가요? 리더십이란 뒤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팀을 이끄는 것이라는 메시지. 이 비유는 단순하지만 리더십의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여러분은 팀에서 어떤 리더를 만난 적 있나요? 뒤에서 밀기만 했던 리더, 아니면 앞에서 길을 열어준 리더였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대학 동아리에서 팀장으로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끈을 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 비유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본론 2. 섬세한 리더십. 아라카와 쇼시의 통찰. 리더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 그런데 브리지스톤을 세계 최대 타이어 회사로 만든 아라카와 쇼시 전 회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말했죠. 대담하기만 한 리더를 조심해야 한다. 사려 깊지 못하면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놀랍게도 그는 소심한 사람이 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고요? 소심한 사람은 섬세하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며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기 때문이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평소 꼼꼼한 성격 때문에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듣곤 했는데 이 책은 그런 성향이 오히려 강점일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아라카와는 소심한 리더가 구성원의 공감을 얻고 세심한 준비로 조직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창시절 팀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세부 계획을 꼼꼼히 세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처음엔 동료들이 귀찮아했지만 결국 그 준비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이 책은 제게 섬세함이 리더십의 강력한 무기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소심함이 약점이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이 책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리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본론 3. 사람을 얻는 리더십. 링컨과 멜라이트. 이제 리더십의 또 다른 핵심, 사람을 얻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토머스 W. 멜라이트 교수는 21세기 리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성원의 꿈과 열정을 깨워 실현시키는 존재. 그는 도전적인 업무를 주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했습니다. 특히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하며 노력의 과정을 기억하라고 조언했죠. 이 말 정말 와닿지 않나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먼저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링컨은 유머와 따뜻한 소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죠.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제 주변의 리더들을 떠올렸습니다. 학창시절 늘 격려와 피드백으로 저를 성장시켜준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항상 제 의견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죠. 반면 권위만 내세우던 리더와의 경험은 신뢰를 잃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리더십이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사람과 과정 중심이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다음은 유머가 리더십에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정말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할게요. 본론 4 유머의 힘 레이건과 링컨의 매력. 리더십에 유머가 필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이 책은 유머가 리더십의 부드러운 무기라고 말합니다. 밥돌은 위대한 대통령의 위트에서 유머를 대통령직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감정적 안전밸브로 표현했죠. 특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멕시코시티 연설 에피소드는 정말 웃음과 감동을 줍니다. 레이건이 유머를 섞어 열정적으로 연설했는데 청중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풀이 죽은 그는 연단을 내려왔지만 멕시코 대표의 연설에 박수와 웃음이 터지자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설은 레이건의 연설을 통역한 거였답니다. 이 장면, 정말 인간적인 리더의 모습이죠. 레이건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유머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로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고 했죠.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유머를 사용해 본 적이 드물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농담을 던져본 적이 있는데 그때 팀원들이 훨씬 편안해졌던 기억이 나네요. 유머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리더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이 책이 알려줬습니다. 유머가 리더십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정말 흥미롭죠? 다음은 디테일의 힘으로 기적을 만든 J.R. 규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 정말 놀라울 거예요. 본론 5 디테일의 기적 J.R. 규슈의 부활. 이제 정말 놀라운 사례를 소개할게요. 일본의 J.R. 규슈라는 지방 철도회사는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승객은 줄고 적자는 쌓이고 직원들 사이엔 자조적인 분위기만 가득했죠. 그런데 가라이케 고지 대표의 리더십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초특급 관광열차 나나보시를 만들었고 티켓 구매 경쟁률이 500대 1에 달했어요. 연간 3천억 원 적자에서 5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변신한 거죠.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디테일 경영입니다. 나나보시는 창밖 풍경을 위한 액자형 창문, 지그재그 통로, 최고 셰프의 초밥 서비스, 전통 공예로 꾸며진 인테리어까지 모든 게 고객 감동을 위해 설계됐어요. 심지어 직원들은 객실 바닥부터 열차 지붕까지 꼼꼼히 닦았죠. 가라이케 대표는 고객이 경험할 일을 설계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2m 이내의 소통을 강조했어요. 현장에서 직원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는 게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다고요. 이 사례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저는 종종 큰 그림에만 집중하느라 세부 사항을 놓쳤던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행사를 기획할 때 전체 흐름만 신경 쓰고 참가자들의 세부 편의를 간과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나나보시의 성공은 디테일이 고객 경험을 결정짓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디테일을 챙겨본 적 있나요? 그 작은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나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더 궁금해지시죠? 다음은 디테일과 큰 비전을 동시에 잡은 리더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론 유커시와 미시의 균형. 가나가와 치히로의 철학. 시네츠화학공업의 가나가와 치히로 회장은 28년간 CEO로 재임하며 세계 1위 PVC 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거시적 안목과 디테일의 집요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늘 전쟁터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영에 임했으며 타성을 경계하고 고객 불만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죠. 특히 신입사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문화를 심은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장을 읽으며 저는 리더십이 큰 비전과 작은 실행의 균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종종 장기 목표에 치중하느라 일상 업무를 소홀히 했던 적 있죠. 예를 들어 학업 프로젝트에서 큰 목표만 세우고 세부 실행 계획을 간과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나가와의 이야기는 디테일을 챙기면서도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리더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큰 비전과 디테일, 둘 중 어디에 더 집중하시나요? 이제 창의적 사고로 혁신을 만든 넷플릭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사례 정말 놀라울 거예요. 본론 7 창의적 사고의 힘. 넷플릭스와 제일 원칙 사고.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제일 원칙 사고로 혁신을 이끌었어요. 그는 최대 경쟁자는 사람들의 잠이라고 선언하며 기존 방식을 따르기보다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사고했죠. 이 사고는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시장의 선구자가 되게 했습니다. 심리학자 살린 네메스는 다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가 잘못된 점을 발견해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거죠. 이 장은 저에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저는 팀 회의에서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걸 주저했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책은 반대 의견이 조직의 성장에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처음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채택되어 성공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기존 틀을 깨본 적 있나요? 창의적 사고의 힘, 정말 대단하죠? 다음은 결단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사례예요. 본론 8결단의 근육 무어의 통찰. 사업가 무어는 자수성가 백만장자 500명을 분석하며 그들의 공통점으로 결단력을 꼽았습니다. 그는 결정을 실천하면서 수정 가능한 테스트로 간주하라고 조언했죠. 이 말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저는 결정을 내릴 때 완벽을 추구하며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학업 프로젝트에서 계획만 세우다 실행이 늦어진 적이 있었죠. 하지만 무어는 당장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라고 말합니다. 이 장은 여러분께도 도전이 될 거예요. 결정을 망설이는 순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나요? 이 책은 결단력도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작은 결정을 빠르게 실행하며 성장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의 작은 존재가 주는 교훈과 행복의 리더십을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론 구자연의 교훈과 행복의 리더십. 이 책은 자연의 작은 존재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호주의 소똥 사태를 해결한 쇠똥구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바퀴벌레 공장은 작은 존재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사례는 겸손함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저는 종종 큰 성과만 추구했지만 작은 디테일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데이브 아스프리는 성공의 핵심으로 행복을 꼽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생산성과 창의력이 높다고요. 그는 성공을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적절한 휴식과 자기 관리를 강조했어요. 이 장은 저에게 큰 공감을 줬습니다. 저는 목표 달성에 몰두하느라 휴식을 소홀히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책은 행복이 성공의 원동력임을 알려줬어요. 이 책의 교훈,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웃로. 리더를 키우는 생각의 힘, 정말 인생을 바꾸는 책이죠. 아이젠하워의 끈 비유, J.R. 규슈의 디테일, 넷플릭스의 창의적 사고, 그리고 행복의 리더십까지. 이 책은 리더십이 단순히 권위가 아니라 공감, 디테일, 창의성, 그리고 행복의 조화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며 리더로서 한 걸음 성장해 보세요. PDF 자료는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